8억 원에 산 아파트가 2년 만에 5억 원이 됐습니다. 무려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숫자는 5억 원이 아닙니다. 바로 아직 남아있는 6억 원의 대출입니다. 집값은 3억 원 떨어졌는데 빚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평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김 씨는 몇 년 전 평택의 신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분양 당시 김 씨가 가장 믿었던 것은 평택의 미래였습니다. 대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산업단지가 커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교통망도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김 씨는 지금 8억 원이 비싸 보이지만 몇 년 뒤에는 10억 원, 12억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집값 8억 원을 전부 현금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돈 2억 원을 넣고 나머지 6억 원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레버리지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8억 원짜리 집이 10억 원이 되면 자기 돈 2억 원으로 시작했던 김 씨의 자산이 크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는 대출이 오히려 부자가 되는 지름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대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집값만 다시 오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서 급매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8억 원을 기대했던 아파트가 7억 원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김 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싸게 파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실제로 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다른 집주인이 8억 원을 부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매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옆집이 7억 원에 팔렸는데 왜 이 집은 8억 원입니까? 결국 또 다른 집주인이 6억 8천만 원에 매물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6억 5천만 원에 내놓습니다. 이렇게 금매가 하나씩 쌓이면서 가격의 기준 자체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이때부터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을 팔 수도 없었습니다. 6억 원의 대출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을 6억 원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 넣었던 자기 돈 2억 원이 사실상 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낸 이자까지 생각하면 손실은 더 커집니다. 여기서 김 씨가 가장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산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잘 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평택은 앞으로 좋아질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커지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김 씨 역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미래에 대한 기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그 가격에 집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6억 원을 빌려도 버틸 수 있었던 사람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원리금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결국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공급은 계속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한꺼번에 입주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집주인은 매수자를 찾아야 하고 세입자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새 아파트가 계속 나오면 경쟁자가 많아집니다. 전세시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대거 입주하면 전세 물량이 늘어납니다.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기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때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물이 다시 급매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급매가 또 다른 급매를 부릅니다. 부동산 가격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격이 10%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10%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이 많은 사람은 손실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8억 원짜리 집에 자기 돈 2억 원을 넣고 6억 원을 빌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값이 10억 원으로 올라가면 자기 돈은 크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6억 원으로 내려가면 자기 돈 2억 원이 거의 사라집니다. 집값은 25% 떨어졌는데 자기 자본은 거의 100%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부동산 레버리지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김 씨는 결국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집을 팔면 큰 손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더 내려갈까 걱정됩니다. 대출이자는 매달 빠져나갑니다. 결국 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매수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8억 원에 샀으니까 최소한 8억 원은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매수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6억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왜 8억 원을 줘야 하지? 이 차이가 바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버튼 하나 눌러서 바로 팔 수 있는 자산도 아닙니다. 가격을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장에서 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은 7억 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거래는 6억 원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 하나가 다음 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평택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탄도 비슷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통과 일자리, 신도시 프리미엄이 가격에 크게 반영됐다면 기대가 현실보다 앞서갈 때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도시와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가 아무리 크더라도 공급량과 금리, 실제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 일부 상품은 가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포도 교통 호재만으로 모든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일산도 재건축 기대만으로 가격이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주도 서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기대감과 현실의 싸움입니다. 기대감이 너무 커지면 가격이 현실보다 먼저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면 어느 순간 가격이 현실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 과정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8억 원이 되면 10억 원을 생각합니다. 10억 원이 되면 12억 원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제야 8억 원이라는 숫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김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10억 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8억 원이 됐습니다. 7억 원이 됐습니다. 6억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5억 원이라는 가격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3억 원의 하락이 가장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가격 하락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을 모두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집을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집을 사고 싶어도 기존 대출이 발목을 잡습니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족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이 집이 앞으로 3년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나는 버틸 수 있는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가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그대로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전세 가격이 내려가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상보다 입주 물량이 많아져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20% 떨어져도 당장 팔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비싼 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끼고 산 집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택이든 동탄이든 송도든 김포든 일산이든 파주든 원리는 같습니다. 집값이 왜 올랐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누가 그 집을 사줄 것인지 봐야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집이 공급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8억 원짜리 집이 5억 원이 되는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수많은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금매가 등장합니다. 전세 가격이 내려갑니다. 미분양이 쌓입니다. 대출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 가격 하락이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뉴스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숫자는 8억 원도 5억 원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입니다. 집값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지만 대출금은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